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쌓는 거 조금 더 여쭤보면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TC 본딩 방식으로 이제 열 압착으로 이렇게 쌓지 네. 않았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왜냐면 이제 단이 올라갈수록 똑같은 압력을 준다 하더라도 밑에가 받는 압력들 위에 받는다 뭐 엄청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16에서 32 정도? 거기가 한계일 수 있고. 예, 제가 그거 하여튼 장비 쪽은 많이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편인데.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언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제 본딩 방식 바꿀 것인가 이것도 많이 저는 또 고민되더라고요.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 예.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가 올해 HBM4를 출시한다는 거로 보면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했을까 약간 의심이 되는데 제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CTO라면 하이브리드 본딩 지금 불 켜고 개발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HBM4와 5의 또 다른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까 신호선이 2배씩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피치라고 그래서 TSV나 본딩의 간격이 점점 줄어요. 예. 기존의 본딩은 좀 녹아서 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옆에 하고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수를 2배로 늘리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본딩입니다. 예. 그래서 카파2 카파 다이렉트 본딩이 지금부터 해서 아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지금도 개발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HBM5부터는 그거 없으면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거랑 붙어버린다는 뜻이 어떤? 녹아서 납땜할 때 열 이렇게 때문에. 압착할 때 열도 주고 누르지 네네네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금속이 녹아서 옆에 흐르게 돼서 옆에 하고 붙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에 적층할 때 중간에 뭘 안 넣고 그러니까 바로 다 그냥 붙여버리는 그대로 거잖아요. 붙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자석처럼 어떻게 붙이는 건지 뭐 더 얇게 그라인딩을 해서 네. 바로 아마 회로를- 구리와 구리는 서로 붙는가 봐요. 잘 예, 그 예. 표면 처리를 하면 그래서 붙고 어. 예. 그러고 하여튼 그 언더필 이런 물질이 없으니까 열전도성도 좋고 근데 훨씬 더 어려우니까 당장은 쓰기는 힘들지만 개발이 어려우니까 네. 근데 언젠가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야만 할 거라고. HBM4나 5에서 그거 못하면 회사 그 HBM 문 닫아야 될 수 있다. 예. 그 정도요. 예. 그것도 열 전도율이 높거든요. 개수가 많으면 본딩이나 TSV 개수가 많으면 TSV나 본딩의 일부분은 신호를 보내고 또 많은 부분은 전력 공급에 쓰이고 접지에 쓰이는데 한 제 생각에 앞으로 미래는 그중에 반은 10배는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끼다가 보면 이제 사고 치는 겁니다. 제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통적인 D램 설계하는 분들은 셀을 다 설계하고 그게 가장 큰 돈이었으니까 그동안. 예.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좁은 영역에 회로들을 집어넣거든요. 외부하고 네. 통신회로. 네. 이제는 아마 이 전체 면적의 반을 TSV로 채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의 구멍이 반이다. 엘리베이터가 반이다. 우리 근데 호텔. 이거 예를 들어서 진짜 건축하시는 분 보면 네. 엘리베이터를 건물의 절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되는 소리냐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분 다시 봐야 안 만나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카이스트에도 건물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개념의 건물은 중간에 뻥 띄어요. 공간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사람 심리가 그게 영향이 마치고요. 호텔도 화물 엘리베이터 무슨 엘리베이터 면적이 꽤 한 20-30%는 되지 계단까지 치면. 네네네.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HBM4나 5 설계하는데 이 땅 아깝다고 TSV 아끼면 또 사고 칩니다. 제가 그래서 설계를 전에는 셀부터 했어요. 거기를 셀을 어떻게 작게 만드냐가 네. 같은 면적의 다이가 몇 개 나오냐니까 돈이니까. 그렇죠. 그걸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배선, TSV 배선부터 설계하고 남는 땅에 셀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극단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제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이제 운명을 가를 거라고 제가 좀 조심스럽죠. 이거는 평생 가는 유튜브잖아요. 기록에 남는데 예, 뭐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시고 이런데 좀 제가 과장되는 측면은 있지만 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선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트랜지스터 개수와도 이어지는 거고 더 얇게 해서 더 많이 때려 넣어야 원가도 절감이 되고 배선이라는 게 이제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를 연결하거나 네. 트랜지스터에 전압을 가하거나 또 뭐 시그널을 빼내거나 네. 이런데 보통 십몇 층의 메탈 층이 있습니다. 예. 그 층을 어떻게 설계? 거기서 전력 소모가 다 일어나고 신호 딜레이가 다 일어나고 거기서 밴드위드가 결정돼 버리니까
근데 그 배선보다 중요한 게 홀, 구멍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건 배선 잘한 다음에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앞에서도 말씀하신 그 네트워크, 통신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이다. 근데 통신도 회로가 아니라 연결하는 선이 더 핵심이다. 연결하는 패러다임이 엘리베이터. 바뀌어버린 거예요. 객실 설계보다 엘리베이터 설계가 더 중요해졌다 이러면 이상하게들 보겠죠. 예, 근데 삶의 질이 높아지면 엘리베이터도 다 고급화하던데요, 그죠? 예. 텔레비전도 나오고 그쵸, 뭐 그쵸, 그쵸. 벽도 엘리베이터 좀 안에. 느리끼리 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쵸. 그죠? 투명하게 유리로 해놓고 막. 또 좀 고급 백화점은 또 바깥 보게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실보다 엘리베이터가 더 중요한 게 이제 HBM이 더 높아지고 더 AI 반도체에서 AI 반도체에서 특히 AGI, ASI 이렇게 간다는 신호 가정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원가 절감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이제 2001년부터 이제 그런 TSV 스태킹 뭐 2010 HBM 할 때 결국은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메모리는 꼭 쌓아야 된다. 표준화 제품이다라는 걸 깨고 싶었던 거예요. 비쌀 수도 있다. 계산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저장이 그리고 이제 지금 AI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렇죠. AI로 넘어오면서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메모리를 꼭 옛날처럼 범용, 꼭 싸게 만들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맞춤형으로. 중국도 잘하는 거예요. 다 따라오고 있고. 따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선두 업체가 됐잖아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어려운 점은 네. 기본 룰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상황을 생각하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등 업체는 1등 가는 거 보고 빨리 쫓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산업의 상태나 규모나 경제력이 이제 2등이 안 되는 거예요. 1등이 돼야 충분히 엔지니어들한테 1억 10억씩 연봉도 줄 수도 있고 시장 지배력도 강하고 갑을 병해서 갑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결국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회사 다 아니면 현대자동차, SK, LG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해야 되는 새로운 문화와 방식의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전통적인 그 생산 설계 제품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는 또 다음에 해보고 싶습니다만 네. 그거를 고집하면 중국과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따라오는 중국하고 그냥 경쟁하지 않고 훨씬 더 앞서가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과거에 했던 우리 경영상의 선택은 머릿속에서 이제 지워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긴 좀 조심스럽고 그 장점을 살리지만 거기에 그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진짜 1등 기업이 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다 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HBM3E하고 HBM4가 되면 네. 가격이 거의 막 60-70%더 비싸진다 하더라고요.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네, 뭐 당연하겠죠. 그 그 성능이 이제 2배씩 가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수요를 초창기 진입하면 다 먼저 높은 가격을 쳐주는 거죠. 이익도 많이 남고. 그러면 당장은 이 설계를 하는데 되게 좀 비효율적이고 원가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경영적으로 더 진보적으로 가는 판단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위험성은 그게 이제 실패였거나 그 실패하는. 시장이 안 열리면 그때는 또 어려운 점이죠. 그 1등에 항상 그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쪽을 일단 또 베팅을 또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앞에서도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베팅을 잘했던 분이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면 예.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 조선업은 누가? 그렇죠. 하여튼 정주영 회장. 예.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다 그런 분들은 사실 거북선 하나 그쵸, 가지고 그쵸, 거북선 그쵸. 담배가 아니라 거북선 모양을 예, 들고 동전 하나 가서 가져가서. 예. 그때는 이제 리스크가 적은 거는 있어요. 뭐냐면 조선업은 일본과 영국에서 먼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갖고 와서 이제 내재화하는 거잖아요. 뭐 값싼 노동력과 효율성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바로 미국, 중국 1등 기업과 같이 경쟁해야 되니까 그때보다는 더 큰 용기와 치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쪽은 진짜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하고 기술뿐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좀 외로운 결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너십이 더 강력해야 하는 걸 수도 있을 테고요. 예. 네.
근데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인재들도 굉장히 이제 대우받는 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기술, 인재, 인프라가 같이 이제 올라가야 네, 된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되게 인재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 네. 인재들이 다 중국 가서 일하고 대만, 미국 가서 일하고 네. 있고 많이 좀 어디 좀 피부로 예. 느껴지시죠? 그 카이스트는 그래도 이제 우수한 학생이 많아서 예. 너무 이제 행복한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가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을 일으키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런 자격은 아니지만 전국 국립대학교 지금 너무 이제 수도권 중심인데 전국 국립대학교마다 AI 반도체학과 AI 학과를 만들어서 100명씩 뽑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000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봐야 10년이면 2만 명밖에 안 돼요.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은 학부 1학년부터 박사까지 전부 생활비 등록금 다 대주고 이 정도의 특단의 대책.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아마 몇 천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AI 데이터 센터 10,000대, 10만 대급을 해서 이분들이 창업할 수 있게 쉽게 창업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정도의 우리가 고속도로 까는 그런 노력이 지금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약간 여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결국 가장 성공하는 비결이 아파트와 의대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학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서 공학자들이 가장 잘 사는 세계로 그게 이제 미국은 자본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거고요. 네. 중국은 나름대로 국가 자본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쵸. 딥시크에 있는 그 젊은 여성 과학자가 아마 30도 안 된 것 같은데 화웨이에 20억 받고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퇴사했다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00억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지금과 같이 대우와 환경 속에서 기업이 혁신하다가 보면 힘에 부칠 때가 올 수가 있다 곧. 그러면 세금 낼 사람도 없고 의료보험비 낼 사람도 없으면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은 참 머리 똑똑한 친구들이 다 의대에 가려고 지금 다 문을 두드리고 근데 있고. AI나 AI 반도체가 똑똑하다는 거에 정의가 이제 되게 많은데 어쨌거나 수학 좋아하고 공학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토탈 숫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양적으로도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이제 성공 사례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AI 스타트업이 한 10개쯤 되면 그중에 한두 개는 꼭 성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성공 사례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공학자들이 페라리 타고 다니고 포르쉐 타고 다니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성공하는 모습. 저는 본질적으로 인생의 행복이 페라리에 달려 있지는 않아요. 비유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상징적인 거죠. 사회에 그게. 저는 공학의 좋은 점 잠시 세일즈 해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앞으로 2시간 반도체가 AI가 좋은 점 1번 재미있다. 딴 직업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미있다. 그 다음에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 어떻게 좀 기업을 도와주고 제가 전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3에 들어가는 HDMI 칩이라는 거를 한 적이 있는데 요만해요. 아무 가족도 제가 뭐 하는지 모르다가 플레이스테이션 3에 들어가는 칩 했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 요즘은 제가 집에 퇴근하면 뭐 하냐면 보통 이제 6시, 7시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족 보통 저녁 약속은 잘 안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먹고 가족하고 와이프하고 이걸 지금 한화가 이제 야구요? 야구 이제 시작했는데 항상 시범 경기는 잘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또 주시는데 그다음에 좀 뉴스 보다가 이제 그러는데 일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댁에서는. 네. 왜냐면 그것도 약간 그 휴식 시간이 필요한. 그렇죠. 아니 근데 인터넷에서 어디서 보고 이제 가족들도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HBM 한다며 그래. 근데 어쨌거나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 좋은 일은 뭔가 봤더니 전 세계를 무대로 한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ASML에서도 연락이, 미국에 있는 우리 졸업생들 엔비디아 사람들이 집 샀다는 소문도 오면로. 최근에 우리 학생을 또 그로크라는 회사에 인터뷰를 해요. XAI. 예. 그러니까 막 세계로 뻗어나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거. 가령 변호사가 되면 30평 아니죠.
10평짜리 자기 사무실하고 법정만 왔다 갔다 하고 치과 의사가 되면 뭐 하여튼 병원 안에서 이런데 그게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좋은 거는 정직하다. 왜 그러냐면 어떤 자기가 주장을 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측정이나 나중에 제품으로 검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검증이 돼요. 그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지 못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공학은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현성이거든요. 재현이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 티어리가 증명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석박사 학생들 그 챕터 졸업할 때 챕터가 있는데 컨클루전 앞 챕터가 베리피케이션이에요. 일단 이게 증명이 되는지 해보고. 증명하는 방법은 말로 때우는 것도 있고요. 수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측정이 있는데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만큼의 데이터로서 보여주면 돼요. 네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설명이 안 된다 이러면 꽝이에요. 그쵸. 설명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된다는 거는 뭐 이 기존 이론하고도 맞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어쨌거나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기꾼이 좀 적다 그럴까요? 예. 그게 과학이니까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 그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외국인 과학자들하고 일하면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말한 게 진실이고 말한 게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건강한 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포르쉐가 아니라도 행복하다. 근데 이거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대치동 아주머니들한테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대치동 가셔서 한번 설명회를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우리 대치맘 여러분께 제가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 더 이상 이제 Y 스트리트나 아니면 학생들이 저를 안 찾는다, 기업이 안 찾는다 이러면 대치동 가서 조그마한 사무실 열어서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야학이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요즘 정석도 풀어요. 그러니까 정석 풀어주고 공부 재밌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Y스트릿에서 제가 얼마든지 좀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우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영상 열어드리고 라이브 열어드리고 재밌다, 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한다, 정직하다, 행복하다라는 걸 딱 한 말씀으로 또 정리 해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공학도가 많이 또 우대를 받아야 되고 그분들이 또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참고로 카이스트 삼성전자 합작으로 반도체 시스템 아키텍트 대학원이 설립되다고 합니다. 카이스트에. 그렇죠. 그 얘기 대학 원장님. 아니, 원장 아니고 원 책임 교수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신문에 한 군데밖에 안 났는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저는 거의 교수님 좀 스토커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생팬. 제가 왜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를 엔비디아처럼 하려면 만들려면 1등 기업이 지금도 1등이지만 시스템 반도체까지 1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CEO, CTO들이 있어요. 사장들이 있고 또 CTO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젠슨 황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이제는 반도체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게 하드웨어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반도체를 설계하려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차원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냥 전에 우리가 인텔하고 일할 때 인텔의 부품으로서 스펙 정해주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값싸게 만들어서 시장 지배력을 갖는 게 아니라 인텔이 정하는 것처럼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능을 합친 기능이 삼성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반도체를 동시에.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계하시는 분들을 뽑아다가 카이스트에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OS, 컴파일러 이런 거를 가르쳐서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인력으로 만들어서 배출하자. 이런 해서 삼성전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아키텍트 대학원을 세웠고 삼성전자 사장님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운영 비용은 다 삼성이 내고 그래서 지금 바로 3월 1일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 거라고. 네.
2년 동안 아예 풀타임으로 와서 석사학위를 다시 받고 가고요. 이게 성공적이 되면 박사학위까지 해서 보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동시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트 그런 사람을 제 욕심은 한 1,000명을 만들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시스템 아키텍트가 미국에는 짐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켈러. 예. 그런 사람을 이제 만들어 신. 수백 명 만들어내려는 생각입니다. 이야, 한국의 짐 켈러, 한국의 젠슨 황. 수백 명 그렇게까지 만들어내면. 이제 말을 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제 속마음에는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와.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뭐가 달라지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분들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인프라라든지 그런 지원이 같이 좀 덧대졌을 때 네. 그때야말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예. 그 학부 커리큘럼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학과가 딱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전산, 반도체 있고 학부 때 또 배워야 될 수학, 물리, 화학도 많고 그래서 대학원이 그런 새로운 인력을 만들어내기 딱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일종의 융합 교육입니다. 전산적. 그래서 그 시스템 아키텍트 카이스트 대학원의 참여 교수님 반은 전산학과 교수님이시고 반은 전자과 교수입니다. 보통 둘 사이가 안 좋은 편인데요. 제가 잘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밥도 많이 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학교의 교수님들 사회에서 새로운 융합 모델을 또 제가 만들고 근데 다행히도 삼성전자에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요즘 자주 만나고 아마 제가 아까 이메일이 왔던데 다음 주인가 양쪽 교수님 학생들하고 맥주 파티하는 날짜 잡는 것 같던데요. 네. 어디에서요? 대전에서. 대전에서. 네. 좀 여의도에서 저희가 좀 개최를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가능한 게 그냥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이제 사람이 결국 하는 일이니까 네. 또 우리 교수님은 또 덕이 있으셔서 그건 사람을 아니고. 또 잘 모으실 수 있으셔서 삼성이 많이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결국 이제 인재에 대한 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인재를 또 우리가 대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공계가 정말로 재미있고 행복하다라는 네. 것도 많은 사람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 질문을 꼭 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저는 이제 문돌이지만 문과지만 이공계가 또 잘 돼야 되니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긴 시간 이렇게 제가 그냥 뭐 연구실에서 학생들이나 친구들하고 하던 얘기를 여기서 마이크 앞에서 했는데 기자님께서 그걸 또 다 들어주시고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좀 쓸데없는 내용 있으면 이렇게 편집도 해주시고.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우리 김정우 교수님을 그냥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콘텐츠도 있으시고 미래도 내다보시고 또 철학도 있으시고 덕도 있으시고 존경합니다, 교수님. 네, 저도 존경합니다. 우리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